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뼈와 혈관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에서는 조용히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느끼는 무릎 시큰거림, 허리 뻣뻣함, 밤에 자꾸 깨는 증상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이제 더는 버티기 어렵다 하고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너짐이 아주 천천히 오기 때문에 본인도 주변 가족도 거의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고 나서야, 골절이 생기고 나서야, 갑자기 숨이 차고 난 뒤에야 비로소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이 늦기 전에 알아야 할 신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노년기 건강을 25년 넘게 진료하고 연구해 온 의사 정도현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90이 넘도록 스스로 걷고 잘 드시며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도 많지만 70대에 갑자기 뼈가 부러지거나 혈관 문제로 크게 쓰러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타고난 체질이 아니라 6070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립니다. 저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의학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진단과 치료는 담당 의료진과 꼭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스스로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나 허리가 유난히 굳어 있는 느낌이 드십니까?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무겁거나 숨이 차십니까?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예전보다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까? 밤에 두세 번씩 깨거나 자꾸 뒤척이게 되십니까? 의자에서 일어설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요? 이런 증상이 두세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의 회복력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상 신호를 그냥 넘깁니다. 걷다가 무릎이 시큰한 걸 날씨 탓이겠지 하고 넘기고, 밤에 뒤척이는 걸 잠이 얕아졌나 보네 하고 넘기고, 숨이 차는 걸 체력이 좀 떨어졌겠지 하고 넘기죠. 그런데 그냥 넘긴 증상들이 몇 달, 몇 년 누적되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터집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살짝 미끄러졌는데 고관절이 부러진다든지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는데 갑자기 다리가 휘청하면서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74세 이정호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대단히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셨죠? 그런데 하루는 집 앞 경사에서 조금 미끄러졌는데 그 작은 충격으로 고관절이 금이 갔습니다. 검사해보니 뼈 밀도가 생각보다 너무 낮은 겁니다.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무릎이 자주 시큰했지만 그 나이에 다 그렇지 뭐라고 넘기셨던 거죠. 결국 몇 달 동안 고생하시고서야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시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몸의 작은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라고요. 통증은 몸이 보내는 알림 문자 같은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고쳐야 한다는 경고 신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알림을 지우듯 무시합니다. 그러다 알림이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사고로 바뀌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제대로 쓰게 하려면 흡수가 잘 돼야 합니다. 먹는다고 다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운동한다고 해서 다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몸 안에 들어온 영양이 제자리로 잘 도착하고 밤에 깊이 쉬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장과 혈관입니다. 장이 약해지면 영양이 그대로 새어나가고 혈관이 굳으면 영양이 뼈근육 심장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겉은 멀쩡해도 속은 계속 약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뼈와 혈관, 건강이 진짜 원인, 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은 튼튼해지고 어떤 분은 더 약해지는지, 그리고 제가 25년 동안 지켜본 어르신들의 공통된 문제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 내용은 오늘부터 바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고
앞으로 몇 년 뒤 건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25년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는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자꾸 몸이 약해지는 걸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나름 건강하게 살려고 신경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들이 정작 몸속에서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뼈관절혈관 문제의 원인이 대부분 겉에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실제 생활과 연결되는 쉬운 예로 설명해 드릴 테니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원인은 흡수되지 않는 영양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칼슘을 많이 먹으면 뼈가 단단해진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칼슘이 중요하긴 하지만 문제는 먹는다고 해서 그대로 뼈에 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칼슘은 택배 물건과 같고 우리 장은 배송센터이고 혈관은 택배 트럭입니다. 물건을 많이 사도 배송센터가 막혀 있거나 트럭이 움직이지 못하면 집까지 배송되지 않죠. 요즘 물가 때문에 택배가 늦어지면 답답한 것처럼 우리 몸도 영양이 제자리에 도착하지 못하면 뼈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칼슘 영양제만 드시는데 장과 혈관이 약해져 있으면 그 칼슘이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먹어도 그대로 쌓이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장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벽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장벽이 약해지면 영양이 새어나가고 염증이 쉽게 생겨요. 그걸 의학적으로는 장누수라고 부르지만 저는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래된 물탱크에 금이 가 있으면 물을 채워도 계속 새어나가고 그 물이 주변까지 젖게 만들죠. 우리 장이 그런 상태가 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속 깊은 곳까지 전달되지 못합니다. 이게 쌓이면 면역도 떨어지고 관절도 붓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결국 전신 피로까지 연결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화가 예전만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 뼈와 혈관까지 연결된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혈관의 노화입니다. 혈관은 단순히 피만 흐르는 통로가 아니라 영양을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고속도로가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뼈근 육심장으로 가야 할 영양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죠. 차선이 줄어든 도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차가 흐르지만 주말만 되면 꽉 막히고 시간이 걸리죠. 혈관도 같습니다. 혈관이 굳어지면 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 조금만 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밤마다 쥐가 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사실 수면이야말로 몸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뼈가 만들어지고 염증이 가라앉고 장이 쉬는 시간이 모두 잠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이 줄고 자꾸 깨고 꿈을 많이 꾸고 뒤척이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해야 할 시간이 잘려나가는 거죠. 마치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놨는데 계속 접촉이 안 돼서 충전이 조금씩만 되는 것처럼요. 낮 동안 몸이 얼마나 버티냐는 결국 밤에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에서 오는 자극 부족입니다. 뼈는 독특한 기관이라서 자극을 받아야 단단해집니다. 쓰지 않으면 더 빨리 약해지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걷기를 줄이거나 활동량이 떨어지면 뼈와 근육은 바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니까 운동을 줄입니다. 그럴수록 뼈는 더 약해지고 체력은 더 떨어지고 결국 악순환에 빠지죠. 예전에 잘만 올라갔던 계단이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원인은 약물과 만성염증입니다. 위약, 진통제, 혈압약 등 오랜 기간 복용하시는 약물들이 장 건강을 조금씩 떨어뜨리고 염증을 키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문제도 오래 이어집니다. 예전엔 하루면 괜찮던 근육통이 일주일씩 가고 삐끗한 발목이 한 달씩 아픈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 6가지 원인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약해지면 영양 흡수가 떨어지고 혈관이 굳으면 회복력이 떨어지고 수면이 나빠지면 염증이 늘어나고 염증이 늘면 다시 장이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갑자기 체력이 확 떨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생기고 밤마다 잠이 뒤숭숭해지는 겁니다. 제가 조금 후에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이 연결고리를 끊고 몸을 다시 회복 모드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방향만 잘 잡으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몇 가지 기본만 지켜도 3개월 뒤에 몸이 놀랄 만큼 달라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조금 뒤에 알려드릴 몸의 길을 다시 열어주는 식습관과 생활 패턴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셨다면 앞으로 들으실 내용이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6가지 원인은 사실 전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소화만 안 돼요. 나는 다리만 아파요. 나는 잠만 잘 못 자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증상들은 실타래처럼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고쳐서는 나머지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릴 가장 중요한 설명 중 하나가 바로 이 몸의 연결 구조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군가는 튼튼해지고 누군가는 계속 약해지는지 분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 몸을 길로 비유하면 이해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장은 마치 큰 항구와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배에 실려 장에 도착하면 장은 그 배에서 물건을 내리고 분류합니다. 그 과정이 영양 흡수죠. 그런데 항구가 낡아 물이 새고 바닥이 갈라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에서 내린 물건들이 바다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비싼 식재료를 실어와도 항구가 무너지면 소용이 없는 거죠. 나이가 들면 장이 바로 이런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힘이 생기지 않고 영양제를 먹어도 금방 효과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혈관입니다. 혈관은 항구에서 출발한 물건을 전국으로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도로가 울퉁불퉁해지고 차선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영양을 어디로 보내도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심한 경우 중간에서 막혀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 근육, 심장, 뇌가 모두 회복이 느려지는 거죠.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은 상처 하나 나도 오래가요. 운동하고 나면 사흘씩 피곤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도로 정체 때문입니다. 차가 막히면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듯 우리 몸도 회복 지연이 생깁니다. 다음은 뼈입니다. 뼈는 단순한 뼈대가 아니라 영양 창고입니다. 혈관을 통해 받은 영양을 뼈가 보관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구조인데 혈관이 정체되기 시작하면 이 창고는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비유하자면 농사철에 비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작물이 약하게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무릎 통증, 허리 시큰거림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뼈 창고가 오래 비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결 지점이 바로 뇌입니다. 뇌는 몸의 모든 회복 버튼을 누르는 지휘자 같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장과 혈관, 뼈가 전부 제 역할을 못하면 뇌가 이상 신호를 받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고 자꾸 깨고 깊은 잠이 줄어드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장이 불편해도 뇌는 반응하고 혈관이 막혀도 뇌는 반응합니다. 그래서 밤에 계속 뒤척이게 되고 결국 회복 시간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생기죠. 이 4가지 기관 장, 혈관, 뼈, 뇌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라인입니다. 마치 집안의 수도관과 전기 배선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요. 한 군데만 문제가 생겨도 집 전체가 불편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한 부분만 회복시켜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전신을 함께 봅니다. 무릎만 아프다 해도 장을 보고 혈관을 보고 수면을 확인합니다. 뼈는 결국 이 모든 기관의 최종 종착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결 구조를 이해하시면 이제 왜 어떤 분들은 잘 먹어도 계속 피곤하고
운동을 해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지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몸이 한번 회복 모드로 들어서면 몇 달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회복의 길을 막고 있던 요소들이 뚫리면 영양이 순환하고 잠이 깊어지고 뼈가 다시 힘을 얻는 거죠.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69세의 김인호 어르신이셨는데 평소에 굉장히 꼼꼼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건강식도 드시고 꾸준히 산책도 하시고 물도 정말 잘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체력은 계속 떨어지고 밤마다 자주 깨고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지셨습니다. 본인은 나이가 드니까 그렇겠죠 하고 말씀하셨지만 검사해보니 장 기능과 혈관 건강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뼈도 이미 경고선을 지나 있었고요. 그러나 김인호 어르신이 놀라운 건 생활 패턴을 조금만 바꿨는데도 3개월 뒤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장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뼈에 영양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식습관을 만들었더니 수면이 먼저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엔 무릎 통증이 줄고 마지막으로 체력이 올라왔습니다. 이 변화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장과 혈관, 뼈와 뇌의 연결 구조를 바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의 핵심도 같습니다. 몸의 연결을 풀어주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저는 다음 내용에서 이 연결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키는 핵심 식습관과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앞으로 몇 달 동안 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시작되니 절대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25년 동안 진료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장과 혈관, 뼈와 뇌가 하나의 길처럼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길이 열려 있어야 영양이 잘 흘러가고 그래야 뼈도 단단해지고 통증도 줄고 잠도 깊어집니다. 저는 오늘 그 길을 가장 빠르게 열어주는 핵심 식습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어렵지도 않고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매일 꾸준히 이어가면 3개월 안에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드리는 건 잘 흡수되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흡수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칼슘은 짐이고 장은 짐을 내리는 항구고 혈관은 그 짐을 배달하는 트럭입니다. 짐을 창고에 쌓아도 트럭이 움직이지 않으면 배송이 안 되듯 칼슘도 몸속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 녹색 잎채소, 작은 생선을 기반으로 한 식습관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깨는 작지만 영양이 꽉 찬 씨앗입니다. 특히 껍질이 붙은 통깨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밥 지을 때 한 스푼 넣거나 반찬 위에 듬뿍 뿌려 드시면 됩니다. 깡깨는 영양이 절반 이상 날아가니 가능하면 통깨로 드세요. 녹색 잎채소는 칼슘뿐 아니라 칼슘을 뼈에 붙여주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너무 짜게 무치면 나트륨 때문에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간장, 마늘, 들기름 정도만 사용해 심심하게 무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생선은 칼슘과 비타민 D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뼈째 먹는 생선은 칼슘이 풍부하고 흡수가 잘 됩니다. 다만 나트륨이 많을 수 있으니 하루에 한 줌 이하로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바삭하게 구워 드시면 간식처럼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 식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칼슘이 잘 녹고 잘 흡수되기 위해서는 보조식품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산성식품과 비타민C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깻잎 무침에 식초를 조금만 넣으면 칼슘이 잘 녹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생선에 레몬즙을 뿌려 먹으면 칼슘이 뼈로 가는 길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비타민C도 매우 중요합니다. 귤, 딸기, 파프리카 같은 음식들은 칼슘이 뼈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식후에 과일을 한두 개만 드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몸속에서 칼슘이 제 역할을 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뼈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입니다.
매일 1520분 정도 팔과 다리를 햇볕에 노출해 주세요. 창문 너머로 받는 햇볕은 효과가 없습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잠깐만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얼굴이 걱정되시면 긴 모자나 마스크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빛이 피부에 닿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꾸준히 강조드리는 생활 습관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약보다 강하고 보약보다 안정적입니다. 뼈는 충격을 받으면 단단해지고 혈관은 움직일수록 유연해지고 장은 걸을수록 리듬이 잡힙니다.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몸이 힘들면 정말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리듬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완전히 쉬기만 하면 오히려 더 약해집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은 범위에서 가볍게 걸어주시길 권합니다.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작은 생선을 드실 때 간을 적게 하셔야 합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초나 레몬을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하고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단백질이나 칼슘 섭취를 조절해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많은 녹색 잎채소를 많이 드시면 약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며 실제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함께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식습관과 생활 루틴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처음 한두 주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끼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무릎이 덜 아프고 밤에 덜 깨고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회복 모드에 들어가는 신호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단 하나만이라도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통깨 1스푼, 식후 귤 1개, 햇볕 15분, 산책 20분.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3개월 뒤에 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